미숙가지의 삶을 돌아보며 제1장 신념. 나는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하기에 지난 내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면서 항상 떳떳하고 당당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살았다. 제2장 이력. 국제로타리 3600 지구 창립 초대 총재, 한국로타리 총재단 의장, 경기 동부 상공회의소 창립 초대 2대 3대 회장, 경기도 콘크리트 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재단 남양주시 장학재단 후원회 회장, 사단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혜병설 노인대학 학장, 와보면 농업협동조합 창립 초대 조합장. 이에 많은 기타 족적들을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았다. 이상은 김준택 초대 총재님의 88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며 지내온 족적이다. 현재는 경기 동부 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사단 한국당뇨협회 부회장으로 우리들과 소통 중이다. 제3장 출생. 큰 늪의 물줄기. 1934년 10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 당시는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에서 김우복 씨와 오명복 여사의 오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45년 덕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기억과 교실의 난로 위에 뜨거워진 도시락 쟁탈전으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보릿고개 시절이라 봄철이면 식량이 모자란 농가가 많았다. 우리 집도 식구도 많고 가난했기에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병환 중이던 아버님은 늘 담뱃대를 물고 논 기퉁이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늘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뭐든지 해야만 했다. 형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땔감이 될 수 있는 솔가리나 장작감은 눈에 띄는 대로 주워 모았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마차에 싣고 청량리까지 가서 팔기도 했다. 가을에는 논에서 벼를 베어 산으로 옮겨 말리기 위해 오형제와 사촌 두 형제는 벼를 한 단씩 옮기곤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 대견했다. 제4장 성실에 더해진 근면성. 1950년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난 시기로 피할 수 없는 피난길을 겪으며 철없던 소년이었던 나는 여러 가지를 통해 갈목한 만큼의 자신감을 배양하며 어린 마음이었지만 난간을 극복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를 졸업 후 가난한 탓에 진학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으나 덕소에 철도중학교가 설립되어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6.25 전쟁이 터져 휴교령이 들어가 잠시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전쟁이 끝난 후 장거리지만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힘든 줄 모르고 다녔고 형님이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서 국제대학교를 입학하여 주경야독을 하며 졸업을 할 수 있었다. 대학 2년 수료 후 현역병으로 36개월 군 복무를 마치고 남은 2년을 수료하여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전쟁으로 세상은 어수선했고 가난하게 살던 것을 당연시했던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호사일 수 있지만 오로지 꾸준함으로 대학 졸업식에서 받은 졸업장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근면, 성실에 다하여 실천의 의지가 있지 않았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제5장 애양심에서 시작한 봉사활동,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가의 길 선택. 당시 4.19의 혁명으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던 때 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지식, 기술 등을 계몽하기 위하여 모임을 결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교육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향토 상지회라는 그 모임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맹 퇴치로 한글을 가르쳤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계몽운동이 한창인 그때 5.16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은 국민혁명이라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운동 중 환경 개선 사업으로 와부읍에서 3년간 매일같이 청년회와 부녀회를 조직하여 재건 국민운동이 해산할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농로를 확장하고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나무 울타리를 돌담으로 바꾸며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후 공무원 편입시험을 치르고 양주군청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공직생활이 맞지 않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가의 길을 선택하였다. 당시 와부면에는 약국은 없었고 약종상이 있었는데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고자 덕소 약국을 개업했다. 1970년대 농협은 농촌 새마을 사업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농협조합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 직책이었다. 운수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37세 젊은 나이에 나는 대의원 최다 득표로 초대 조업장으로 당선 취임을 하였다. 조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 생산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매출은 매년 신장되었고 남양주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1등 조합장이 되었다. 3년간 조합장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동안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반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자 1973년 조합장의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떠났다. 1978년 조합장을 그만두고 동남건재를 설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탄탄한 지역사회 기반을 바탕으로 1990년 공장 허가를 받아 동남 콘크리트로 바꾸고 공장을 건축하였다. 불경기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남양주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무려 4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인천 경기 시멘트 가공업 협동조합은 업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구매 사업과 판매 사업을 하였다. 전직 이사장의 자제의 비리 등 조합원들의 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한 원성과 이사장직 부탁으로 삼고초려식으로 거의 떠맡기다시피 출마하여 83명 중 80명의 득표로 이사장직에 당선하였다.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 비리들이 척결되면서 선진국인 독일 공장을 견학시키고 큰 공장들은 독일의 기계를 구입하여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변화로 경기 시멘트 강호업 협동조합은 경기 콘크리트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으며 조합의 상무를 비롯한 직원들은 대부분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채용해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근무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산업계를 대표하여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합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초대회장으로 관내 업체 400여 개를 조사 800여 개 제품을 온라인 사업으로 소개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노력과 친환경 이미지의 지역의 생산 제품들을 이미지를 담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면서 남양주 장학재단 후원회 회장으로 매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장학금 기부 권유의 글 수천 장을 만들어 배부하여 후손들을 키워 아름답고 장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고 남양주시가 발전하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했다. 그 밖에도 몸담았던 단체들과 동부 성강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찾아가는 봉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제6장 한평생을 매진한 봉사활동의 족적, 그 이름 로타리.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모든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진 행위이다. 제대로 된 봉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몸소 솔선수범하여 무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국제 로타리는 전 세계 로타리 클럽의 연합체이다. 로타리는 인도적 봉사를 제공하고 모든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고취하며 전 세계의 우위와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는 사업 및 전문 직업 지도자들로 결합된 세계적인 조직체이다. 1980년 4월 26일 국제 로타리 365지구 덕서 로타리 클럽을 창립하였다.
당시 국제 로타리 365 지구 지역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였다. 평택 로타리 클럽 방현 초대 369 지구 총재는 덕소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창립을 바라셨고, 덕소에서 태어난 나는 덕소를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좀 더 큰 뜻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여 23명의 회원과 함께 창립을 하였다. 이제 로타리안으로 첫걸음을 떼었지만 로타리 클럽은 여느 봉사단체와는 격을 달하는 국제적인 봉사조직이다. 지역에서 하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친목 모임은 더더욱 아니다. 나 개인보다는 타인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조직이 로타리 클럽이다.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거두어 들인다. 초아의 봉사라는 슬로건만으로도 그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해 보일 수 있다. 로타리안으로서 사명감이 발휘되게끔 한 시발점은 장학사업이었다. 매년 300만 원씩 포함하여 2003년에는 1억 2,500만 원, 현재까지 누계액은 1억 8천만 원을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해도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일인 것이다. 지도자의 뛰어난 리더십만으로 장학사업을 성장시킬 수는 없었다. 초아의 봉사라는 로타리 봉사 정신 아래 기부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이에 클럽 회원들과 3600 지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참여가 한국 로타리에 자랑할 만한 성과였으며 지금까지 많은 장학생들에게 로타리의 이름으로 기회와 성공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1989년 남성들만이 전유물로만 여기고 있던 로타리 클럽의 활동은 싱가포르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여성도 로타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3600 지구의 성남 회성 로타리 클럽이 최초이다. 현재 우리나라 19개 지구에서도 1662개 클럽 중 여성 클럽이 341개나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 혼성 클럽의 여성 회원 수도 3,000여 명이 된다. 한편 로타리 클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폴리오 플러스다. 즉 글로벌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이다. 소아마비 퇴치는 로타리의 최우선 과제로서 25억 명 이상의 아동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한 결과 소아마비 발병 건수는 99.9%가 감소되었다. 폴 피 해리스 로타리 창시자의 인류에 남겨준 봉사의 실천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갖도록 하였고, 그 위대함은 후손들에게 더욱 화합하여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 꿋꿋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88년간 어려웠던 소년과 청년기를 보내고 바쁘고 힘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로타리 봉사생활이 가장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었다. 365, 369 지구를 거쳐 3600 지구를 창립하고 초대 총재를 역임하면서 40여 년을 로타리 회원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 특히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다. 초대 총재를 한 지도 25년이 되었는데 24명의 후배 총재들이 열심히 잘 운영한 덕분에 3600 지구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4천여 명의 회원들 모두 함께 봉사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로타리 클럽은 타인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조직이다. 남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눔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로타리안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거두어 들인다와 초아의 봉사라는 슬로건으로 로타리안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리라. 지금까지 88년 세월 동안 만당 총재님의 연표였습니다. 자서전을 준비하려면 자신만의 연표가 필요합니다. 과연 나의 연표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물음표만 보이네요. 회원 여러분, 만단 총재님은
현재는 우리는 체감할 수 없는 전쟁을 겪으시며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과 끈기, 그 중에 나눔과 지식인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초화의 봉사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쉼없는 현재 진행형이신 듯 합니다. 문득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뿐이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감동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 고귀하고 값집니다. 로터리 봉사 생활이 가장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라 하신 만당 총재님, 아름다우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도 감동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연표를 그려가며 아름다운 로터리 봉사 함께 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다정이었습니다.